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8강 시간으로서 78번부터 8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78번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자, 이건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을 말합니다. 그 분사무소 이전 전후에 등록관청에 통과해야 한다.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중개업자는 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으나 천막 등 2등이 이용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답니다. 틀렸고요. 3.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두 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긴 받는데 두 개의 사무소로 설치한 인정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지, 그 두 개의 사무소 설치한 걸로 해서 뭐 등록 취소 처분된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를 이전한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숫자 10 반대로 외우시라고 하셨죠? 10, 청소, 고, 변, 이게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숫자 10하고 관련된 거에서 청원 통지 10일 전까지, 중개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 후 10일 이내에, 자, 고용, 해고 경우, 사용인 고용이나 해고했을 때 10일 이내에, 분사무소 책임자 변경, 사원임원 변경했을 때 10일 이내에, 협회 통과할 때 다음 달 10일까지 통과하는 거. 자, 7일이니까 10일인데 7일로 했으니까 틀렸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업무 보증 설정 방식과 금액은 같다. 설정 방식은 같아요. 그러나 금액은 다릅니다. 주된 사무소는 얼마?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틀리죠? 자,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하고 맞는 걸 고르니까 7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79번에 1.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를 막론하고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 중개사무소 이전 후 10일이 지나도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해야 한다. 그렇죠. 중개업자가 해야 됩니다. 4. 사무소 이전 신고 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서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신고 시 수수료는 없다. 맞습니다. 5. 이전 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는 설치 신고 필증만 제출하면 돼. 만 그러면 의심스러운 겁니다. 만이 아니라 이 등록증하고 또 뭘 제출해야 되냐면 사무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요거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이전 신고서, 등록증,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이렇게 3개 제출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다하고 하나만 해서 거리가 먼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 설정된 각종 의무는 중개업자 각각 부담하며 중개업무 역시 개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법인인 중개업자는 관할구역 외 지역에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신고 시, 신고서 제출 시 당해 중개사무소 소유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예,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소유주가 아니라 당해 중개사무소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입니다. 다른 중개업자. 이 중개업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됩니다. 틀렸죠. 자,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몇 개도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이라고 했죠. 원칙. 중개업자는 천마 그 밖에 이동용이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8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맞고요. 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공동사무소에 이전을 하는 때에는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고요. 5번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인장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 또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 외에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자 그런 거를 제출하면 됐는데 지금 등록된 인장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8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중개업이 있죠. 중개업 플러스 법에서 14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14조의 업무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만 알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주택의 기업 분양대행 할 수 있고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알아두실 거는 공장과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장, 토지는. 공장도 분양대행 할 수 없고 토지도 분양대행 할 수 없지만 주택하고 상업용 건축물은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이거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렇죠. 상업용 건축물이 주택의 임대관리 등은 가능합니다. 리을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계약서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민 등을 리을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4개, 즉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로 틀린 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이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 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2.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자,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3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및 매수 신청의 대리. 자,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경우는 중개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입니다. 4. 택지의 분양 대행.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거는 딱 2개예요. 하나는 상업용 건축물, 또 하나는 주택입니다. 택지나 공장은 해당이 없어요. 토지나 공장은 틀렸네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는 가능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8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자, 관리는
관리 대행할 수 있는 건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의 임대 관리입니다. 농업용이 아니라 상업용이어야죠. 상업용 창고시설. 상업용 건축물은 가능한데 농업용이니까 안 되고요. 두 번째, 20호 단지에 단독주택 분양을 대행한다고 맞아요. 근데 이거 택지, 토지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틀렸고요. 3.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자, 경영기법 제공은 누구에게 한다? 중개업자에게 해야죠. 중개업자에게.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한테 하면 안 되죠. 틀린 겁니다. 자, 도배이사 업체를 소개하는 건 되는데 운영하는 건 안 되죠. 자, 알선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 결정과 신청사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 주택이죠 지금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서 15세대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주택의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가액수 하나만 옳은 것이니까 8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맞습니다. 2.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상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맞아요.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할 수 없다. 있죠. 상세한 규정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3.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에 중개인들을 말합니다. 업무 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관할 구역으로 한다. 맞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의 부칙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즉 중개인을 말합니다. 동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 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중개업자의 종결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 중개 대상물 범위 토, 건, 입광공 요거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중개업자들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중소속 금지되니까 틀렸고요.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신고서는 제출하지만 원본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3. 모든 중개업자는 모든 이런 걸 한번 의심이라고 했어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중개업자는 누구누구 법인인 중개업자하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만 가능하고 부칙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이 틀린 거죠. X. 4.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5.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죠.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이니까 8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7번.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비교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다.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만 가능합니다. 맞고요. 3번.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모두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모두는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자이고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무교육 대상자인 것도 좀 아울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X.
4번 중개사무소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용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예, 법령에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10명을 두든 2명을 두든 1명을 두든 맞습니다.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중개보조는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그렇죠.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8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갑과 그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있다. 갑이 모르는 사이에 을이 중개 의뢰인을 기망하여 폭리를 처했다. 즉 기망하였다니까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언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처분으로 틀린 것은 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 등 이런 중개업자 등의 금지사항 매무, 수, 거, 관직, 쌍투가 있었는데 이 거는 매무수거에 속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한다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풀면 쉽습니다. 1. 을은 거짓된 행위를 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고요. 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갑 또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법률 규정이 그렇습니다. 3. 갑이 벌금형에 처해지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을이 징역형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라. 갑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받았을 때 취소될 뿐이고 갑은 취소되지 않고 다만 벌금형을 받을 뿐입니다. 맞고요. 5. 갑과 을이 공모하여 자 갑과 을도 아는 거예요. 의뢰인을 기망하여 폭리를 취한 경우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즉 절대적 취소 사유인지 임의적 취소 사유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반드시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8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8강 시간이었고 78번부터 88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